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경제부장 박기수입니다. 흔히들 세금 보고라고 부르는 소득세 신고 마감이 오는 18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다시 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쯤은 내가 내는 세금이다, 이 어디로 가나 어디 쓰이나 이런 어떤 궁금증을 좀 가져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같은 이 봄철이 되면 도로로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파토 같은 걸 많이 만나면 세금 걷어가지고 이런 거 안 고치고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궁금증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세금, 특히 이제 소득세 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세금을 정부가 어디에서 쓰나 그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은 연방에 내는 소득세가 가장 많기 때문에 주정부가 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방 이 세금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나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2017,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일단 정부안을 내놨고요. 의회에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끝난 회계연도는 2015, 2016 회계연도로 작년 9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 자료가 확정된 지출 내역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보자면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회계 연도에 연방정부가 총 지출한 금액이 3조 9,500달러입니다. 거의 4조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제 이 비유가 어떻게 쓰였나, 물론 세부 항목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크게 부분만 나눠서 보자면 사회보장 부문, 사회보장연금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그거 일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소득층 지원금이죠. SSI라든가 또는 푸드 스탬프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보장 용도로 24%,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거기에 돈이 들어갔고요. 또 다른 의미의 또 사회보장 측면인데 이제 의료보장 측면이 되겠죠. 메디케어가 15%. 그 다음에 주정부가 절반 정도 부담을 하지만 연방정부도 이제 반 정도를 지원해주는 이 메디케이드 등 의료비에 또 13%. 그 다음에 실업수당은 주정부하고 또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만은 실업수당 보조하는데 이 보조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소득 안정기금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또 한 13% 정도. 그 다음에 베테랑들, 참전 군인들 지원하는 비용에 또 5%. 이처럼 이걸 다 합할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컨셉의 어떤 사회보장 복지 부문이죠. 복지 혜택을 주는데 전체 정부 지출의 3분의 2 정도 되는 2조 7천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비가 될 텐데요. 국방비가 15.3% 정도 차지해서 6,040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이밖에 좀 특이한 게 미국이 이제 국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6.1%로 2,400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강조를 하지만 이 큰 돈이 나가지 않는 부분이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3%도 채 안 됩니다. 1,140억 달러로 연방정부 지출 가운데는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위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고속도로 개보수를 포함해서 고속도로라는 건 이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나 또는 로컬 도로는 각 단위 행정부들이 또 비용을 다 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속도로가 해당이 됐고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거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국립공원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농업지원금 이런 거 이제 각종 항목을 다 합하면 나머지 6% 정도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연방정부 지출하는 금액이 대부분이 결국은
복지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쓰는 비용은 굉장히 그 분야가 모든 사람이 그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 혜택과는 관계없이 쓸 수 있는데 투입되는 돈은 굉장히 그 비율상 적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기능 중에 가장 어려운 계층을 먼저 지원한다는 그런 뭐 원칙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꼬박꼬박 이제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걷어가지고 내가 혜택 보지 못하는 또 이 분야로 너무 많은 게 나가고 정작 내가 혜택을 봐야 되는 건 볼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이 비율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교육이나 사회 인프라 뭐 이런 데에서는 너무 적게 나가는 거 아닌가 돈이 이런 어떤 뭐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입장들 때문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그 대선 캠페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뭐 세금 세제 개혁 통해서 기업들 세금 부담 줄이고 또 납세자들 세금 부담 줄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약을 내걸어서 많은 호응을 사실은 받았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의회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인 그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도 뭐 대표적인 이제 그 강경 보수라고 할 수 있는 프리덤 코커스가 심지어 그 트럼프의 제안도 거부하는 이유가 왜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자꾸 주느냐, 안 그래도 이 예산 좀 많이 하는데 그 정부의 의료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출.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또 미국 사회 국가적인 어떤 위기의식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메디케어 기금하고 사회보장연금 기금하고 둘 다 지금 하나는 2028년, 하나는 2034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어떤 이 전망이 이미 나와 있고 정부 측 공식 자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부분 이제 은퇴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이 복지 예산이나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뭐 원칙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사실은 일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뭐 이걸 정치적으로 푼다고 해서 갑자기 그 복지 프로그램의 어떤 지출을 다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뭐 사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답은 뚜렷하게 지금 그 누구도 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뭐 국방비인데 국방비는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 전체 GDP에서는 많이 줄어든 겁니다.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4.7%였는데 현재는 3.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예산에서 좀 늘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주둔하는 비용을 더 내라 또 뭐 유럽 연합에 대해서도 또 나토 군사비에 대해서 더 책임져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앞으로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다른 이유보다도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가 사회 인프라에 1조 달러를 앞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예산 구성을 볼 때 과연 1조 달러 이 인프라 투자라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게 처음에는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하는 걸로 봐서도 그렇고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거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일자리도 늘고 여러 가지 그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서 정시도 오르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 때문에 뭐 정시도 많이
지금 다운이 돼 가는 추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나오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한 몇 년은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